종신보험 정말로 해지해야 될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돈 낭비라고 오해하는 종신보험에 숨겨진 가치와 그 활용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종신보험 때문에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지하려던 종신보험이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신보험이 왜 오해받고 있는지. 둘째, 종신보험의 진짜 가치와 그 활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부담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혜택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오래된 종신보험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종신보험은 잘못 가입한 보험이다. CI보험은 안 좋은 보험이다. 바로 해지해라 라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조언이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일까요? 주변 지인들, 심지어 일부 설계사들까지 해지해라 라는 말만 하고 있어서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금융상품은 어떻게 활용하냐가 핵심입니다.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종신보험은 정말 최고의 보험입니다. 물론 이건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보험이라는 게 위험을 대비해서 가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보험이나 흔히 말하는 3대 질병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죠. 가장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 진단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3대 진단비 정도는 준비하셔라 라고 영상을 많이 찍었죠. 그리고 종신보험은 죽어야만 혜택을 받는 상품이니 니즈가 없는 분이라면 무조건 해약해라. 조금 더 저렴한 정기보험을 준비해라. 그게 맞다라고도 말을 많이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신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리스크인 3대 질병에 대해서 보험으로 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위험은 상당히 많습니다. 3대 질병이 아니더라도 아주 큰 위험들이 너무나도 많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19가 있었죠. 누구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전 세계를 멈춰 세웠는데 이런 위험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죠. 아니 쉬운 게 아니고 아예 불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1일 29,0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3대 진단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종신보험의 기능을 활용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 전 세계 경제가 멈췄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두 달이야 어떻게 버틸 수 있다고 쳐도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당연히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만약 오래된 종신보험이 있다면 여러 가지 활용 방법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중도 인출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적립된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월세, 직원 급여, 재고 비용 등 고정비가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데 수입은 급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종신보험의 중도 인출 기능은 정말 소중한 비상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보장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들지만 당장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일반 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없겠죠. 신용 상태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급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올 때도 내가 꾸준히 쌓아온 종신보험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종신보험은 단순히 사망보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재정적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중도 인출로 인해서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게 싫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약관 대출인데요. 약관 대출이란 내 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해약 환급금의 일부를 빌려 쓰는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해약 환급금의 5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사 그리고 상품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지 환급금이 5천만 원이다 라면 최대 4,500만 원 정도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약관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약관 대출은 내 보험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도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까다로운 심사 과정도 없죠. 그리고 중요한 점, 중도 인출과 달리 약관 대출은 대출금을 갚으면 원래 보장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도 인출은 실제로 보험금을 꺼내는 것이라서 영구적으로 보장 금액이 줄어들지만 약관 대출은 말 그대로 빌리는 개념입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당장의 생활비나 사업 운영비가 필요할 때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약관 대출 이자를 장기간 내지 않으면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서 점점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해지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자만이라도 납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저축해서 그냥 그 돈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돈이란 무조건 구속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계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지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자, 그럼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대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맞벌이를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5억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5억은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 20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교육비 100만 원. 그런데 만약에 가장의 수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경력 단절이 있거나 소득이 적다면 더욱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가장이 적절한 금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3억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남겨진 가족은 이 보험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 월 부담을 크게 줄이거나 당장의 생활비와 교육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오래된 종신보험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의료비 혹은 생활비 등 필요한 곳 어느 곳이든 사용할 수 있다. 꼭 사망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어땠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가입한 종신보험 중 유니버셜 기능이 있다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일정 기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좀 줄어들거나 또 현재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만 보험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현재 쌓여있는 해지 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오랜 기간 대체 납입 제도를 활용해서 해지 환급금이 대체 납입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대체 납입 제도를 활용한다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이 실효되지 않으면서 보장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종신보험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 전체를 해약하지 마시고요.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보장이나 특약을 줄이는 감액하는 방법이나 또는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장이 1억이고 해당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사망보장을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이게 되면 보험료는 절반인 5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기존의 보장 금액을 낮추는 걸 감액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이 사망보장을 최소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으로 감액해서 유지할 수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에는 사망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암보장과 같은 특약이 같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보장 금액을 줄이게 되면 특약도 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고 감액해 주셔야 합니다. 또 현재까지 쌓여있는 해지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완납 처리하고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입 조건으로 계약한 사망보장 1억의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원래 납입기간 20년 중에서 절반인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내셨다면 지금까지 쌓여있는 환급금으로 완납 처리를 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을 감액 완납이라고 합니다. 단 무조건 종신보험이라고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변액상품 유형이거나 유니버셜 기능이 들어간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감액 완납이 불가능하니까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완납 시 한 가지 유의할 점은요. 감액 완납은 종신보험에 추가된 다른 특약이 설정된 경우 현재의 보험보다 유리한 보장 특약은 없는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2007년 이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중에는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하거나 또 수술비 특약에서 임플란트 전 잇몸을 대체하기 위해 하는 치조골 이식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갑상선암의 보장 한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치아와 관련된 치조골 이식 수술은 어느 보험사에서도 수술비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잘 몰라서 무조건 해지한다는 것은 또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는 돈인데 죽어서 나온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무작정 보험 리모델링 시 비싸다고 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계사분들이 많은데요. 고객 스스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미성년자를 두신 분이라면 불가피하게 종신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신보험이 정말 부담돼서 해지를 해야 되거나 유지를 못 하시는 분인데 사망보장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보험으로 전환하셔서 2, 3만 원대 부담 없는 보험료로 사망보장을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내가 유지 중인 종신보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연락 언제든지 주시고요. 유지 중인 다른 보험과 또 중복되거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약관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